억만장자 김철수, 김채월수는 자신에게 돈이나 특권 없이 자란 비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거짓말, 배신, 그리고 숨겨진 유산은 그의 제국을 파괴할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계시는 무엇일까요? 진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철수, 채월수는 펜트하우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래 모든 것은 그의 제국 김철수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60세의 그는 10생애 동안 써도 넘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금과 후추가 섞인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의 맞춤 정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허함. 김철수 회장님. 2시 약속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비서 박선영이 인터폰으로 불렀습니다. 취소해. 김철수는 창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 그는 술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주류가 가득했지만 요즘에는 모두 똑같은 맛이 났습니다. 쓰고 후회처럼 떴던 김철수는 넥타이를 풀고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마도 박선영이 내일 이사회 회의 Board of Directors 미팅에 대해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장자리가 다른 낡은 사진 올 포토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그것을 잠가 두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불러오는 기억들처럼 사진 속에서 젊은 김철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그의 팔은 친절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리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아파트, 비가 오면 새는 인천의 작은 곳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철수 회장님, 박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긴급했습니다. 김민준 님이 1번 라인에 계십니다. 합병 머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철수는 사진을 치웠습니다. 김민준,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그의 아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란 아들, 그와 똑같이 차갑고 야심차고 고독한 아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전해.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전화 회의,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박선영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쉬겠어. 김철수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마도 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로비 아래에서 그의 운전사 최지훈이 평소처럼 검은 벤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오후는 쉬어. 최지훈, 그는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 문지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택시를 불렀습니다. 김철수가 뒷좌석에 앉자 그는 자신의 고급차와는 다른 느낌을 알아챘습니다. 현실적인. 그가 이 모든 것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사는 물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김철수와 비슷한 나이였고 흰 머리와 지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김철수는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주식시장 스톡 마켓을 확인했습니다. 옛 습관은 죽지 않습니다. 택시는 교통체증에 합류했고 김철수는 화면의 숫자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사의 손이 운전대에서 움직일 때 금빛 번개 반지, 아무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그는 그 반지를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저축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무늬가 새겨진 심플한 금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히 주문 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니셜이 디자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에서 큰 기회를 잡기 위해
떠나기 전날 밤 이수진, 수진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밤, 그가 거짓말했던 밤, 김철수는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반지, 그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구했어요? 운전사는 자신의 손을 흘끗 본 다음 룸미러에서 김철수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제 고인이 된 아내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메스껍다고 느꼈습니다. 당신 아내, 그는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운전사는 한숨을 쉬었고 그 순간 김철수는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이수진,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소진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들이 쇄도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웃음, 그녀가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만들면서 노래하던 방식, 그가 떠날 때 그녀가 울던 방식, 그녀가 한 달 후에 보낸 편지, 레터, 그가 결코 답장하지 않은 편지, 그녀가 김철수의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운전사의 손은 운전대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부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김철수에게 육체적인 타격처럼 들렸습니다. 아들, 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철수는 속삭였습니다. 비록 그의 일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응급실 이머전시 룸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 아이러니는 배를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랭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병원들, 그의 회사가 자금을 지원한 모든 의학 연구들을 생각했습는 그리고 그가 버린 자신의 아들은 평범한 도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워. 김철수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택시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김철수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지갑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신 이름, 그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죠? 박상철입니다.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박상철입니다. 박상철씨. 김철수는 반복했습니다. 그를 키웠어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처럼, 그가 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피가 아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수 회장님,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김철수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물론 박상철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제의 면, Business Section of Newspaper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그가 알고 있나요? 김철수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박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수진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라린 마음으로 자라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제 성을 주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가 알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김철수는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 수백 달러를 꺼냈습니다. 요금입니다. 그는 박상철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20달러만 받았습니다. 갖고 계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철수 회장님. 김철수가 택시에서 내리자 박상철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우 박민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민우 박민후입니다. 그는 오늘 밤 근무 중입니다. 궁금하시다면. 택시는 떠나갔고 김철수는 보도에 서서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사람들을 이용하는 대신 돕는 사람.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사회 회의, Board of Directors Meeting, 합병 머저, 김민준. 그의 제국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어딘가 바쁜 응급실 이머전시 룸에는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돈 없이, 그의 이름 없이, 그의 영향력 없이 자란 아들. 그리고 어떻게든 그는 김철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재월수는 그의 텅 빈 펜트하우스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마음은 택시 여행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도착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해가 강남 위로 지고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27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비서 박선영, 선영이었습니다. 5개는 김민준이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전처 김영희, 김영후이였습니다. 그는 모두 무시하고 또 다른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박민우, 민우 그의 아들. 의사 김철수는 컴퓨터로 가서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의 웹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그는 있었습니다. 박민우 MD 응급의학. 사진에는 어두운 머리카락과 친절한 미소를 지닌 젊은 남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수진, 리수진의 미소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가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화가 났습니다. 이사회가 격분하고 있어. 합병 머저는 지금은 안 돼, 민준아. 김철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안 돼? 아버지, 이건 $10억 계약 $1 빌리언 딜이에요. 우리 주가 스탁 프라이스는 지금은 안 된다고 했잖아. 김철수는 거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통화의 다른 쪽 끝에 침묵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달랐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철수는 화면에 있는 박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 그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 당신이 언제부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김철수잖아요. 행동하세요. 당신이 항상 나에게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가 김민준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거래를 성사시키십시오. 판매를 마치십시오. 결코 약점을 보이지 마십시오.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어디까지 데려다 주었는지 보십시오. 내일 전화할게. 김철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다음 1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민우에 대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의과대학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메디신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응급치료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무료 진료소 프리클리닉스에서 자원봉사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김영후이였습니다. 철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절된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민준이가 내게 전화했어. 네가 걱정돼.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네가 평생 이사회 회의 보드 오브 다이렉터스 미팅을 놓친 적이 없잖아. 무슨 일이야? 김철수는 웃었지만 거기에 유머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어땠는지 기억나, 영희야? 배고팠지. 야심찼지.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 물론 기억나.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했어. 우리는 똑같았어. 그래, 우리는 똑같았어. 둘 다 우리 아들을 키울 시간이 없이 우리의 경력을 쌓는데 너무 바빴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 우리와 똑같아. 김영후이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김철수는 다시 박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알게 되었어.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철수야, 나 무서워. 내게 또 다른 아들이 있어. 통화의 다른 쪽 끝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김영후이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너 이전에, 이 모든 것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 이수진, 리수진. 나는 내 재산을 만들기 위해 그녀를 두고 강남으로 왔어. 그녀는 임신했었어. 나는 몰랐어. 맙소사. 영후이는 속삭였습니다.
민준이는 알아? 아무도 몰라. 그의 계부 박상철, 박상철 씨와 너만.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김철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은 어딘가 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지금 야간 근무를 하며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갈 거야.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미쳤어? 이것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 민준이에게, 우리의 명성에 거기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명성, 이미지. 너무 오랫동안 그의 삶을 지배해 온 것들 더 이상 상관없어. 김철수는 말했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야, 내 말 들어. 네가 느끼는 어떤 죄책감이든 우리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 신탁기금 트러스트 펀드를 설립해. 그가 돌보도록 해. 하지만 잘가 영희야. 김철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더 단순한 것, 평범한 셔츠와 슬랙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 없이, 금셔츠 단추 없이, CEO 방어구 없이. 그의 운전사는 그가 그렇게 빨리 다시 그를 보게 되어 놀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김철수는 채 타면서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가요, 회장님? 운전사는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길고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김철수의 심장은 응급 입구에 도착했을 때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기실이 평소 야간 군중으로 바빴습니다. 지친 표정의 간호사 강유진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강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우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낯선 사람, 과거의 유령, 그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강유진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우 선생님은 지금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부탁드립니다.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언제 말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어머니를 알던 사람이 그를 만나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강유진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에게 시간이 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김철수는 플라스틱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아픈 아이들, 걱정하는 부모들, 코에 피 묻은 티슈를 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와 고급차의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강유진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박민우 선생님께서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복도를 따라 오른쪽 2번째 문입니다. 김철수는 흔들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5년 만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갔고 각 걸음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젊은 남자가 스크럽을 입고 차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김철수는 마치 유령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우는 이수진, 리수진의 눈, 그녀의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의 모양, 그의 키, 그것은 모두 김철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우는 지쳐 보이지만 친절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강유진, 간호사가 당신이 제 어머니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문틀을 잡았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모든 연설, 그가 연습했던 모든 설명,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수진, 리수진을 잘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박민우의 미소는 약간 사라졌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민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는 이 젊은이의 삶을 뒤집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년간의 부재 후에 난입하여 아버지임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내 이름은 김철수야.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야. 박민우는 김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차트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가세요. 박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나가세요. 박민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윤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민우 선생님? 그녀는 물었습니다. 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차트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윤지혜. 선생님, 김철수 회장님이 막 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걸 알아. 나도 오늘 알게 되었어. 내 계부 파크 상철 씨. 우연히 만났는데. 하지 마세요. 박민우 민우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박상철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필요로 했던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김철수에게 뺨을 때리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두 내 말이 맞아. 김철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키웠어. 그는 너를 위해 거기에 있었어. 나는 아니었지. 하지만 나는 응급실 emergency room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급코드 블루 emergency code blue 115호실 응급코드 블루 emergency code blue 115호실 박민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요.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나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김철수를 지나쳐 복도를 달렸고 김철수는 작은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들을 확인했던 간호사 윤지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김철수 회장님이세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억만장자 김철수는 지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박민우 선생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입니다. 가난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근무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약을 삽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원하든 그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김철수는 병원을 나와 시원한 밤 공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운전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모실까요, 회장님? 아니,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도시 건너편에서 김민준은 강남 고급 아파트, 강남 럭셔리 아파트먼트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합병 머저를 연기할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또 다른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기이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민준은 휴대전화에서 번호를 누릅니다. 정태현 씨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의 박민우라는 의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세요. 김민준은 휴대전화에서 번호를 누릅니다. 정태현 씨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의 박민우라는 의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세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박민우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노인 환자를 살리는 것을 마치고 떨고 있었습니다. 115호실에서 나오자 지하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까요? 박민우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갑자기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경제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김철수, 위대한 성공 신화.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사람, 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윤지혜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상철 박상철 씨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박민우 박민우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그는 제게 있어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이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을 겁니다. 윤지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자신의 역사를 알 권리가 있을 겁니다. 박민우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윤지혜에게 돌아섰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한 젊은 인턴이 김철수라는 이름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선일보 초순일보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기사가 보도될 것입니다. 억만장자 김철수의 비밀 아들 응급실 의사로 일하는 것이 발견되다. 김철수는 아직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비서 박선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다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에 들어가는 사진, 박민우 박사의 사진, 그들의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닮은 점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최열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고 박민우에게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언론의 소동이 두 사람 모두의 손을 강제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또 다른 전화로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민준의 목소리는 김철수가 전화를 받았을 때 차가웠습니다. 트위터에서 비밀 형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아, 내게 말하려고 했어. 언제요? 주가가 폭락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이 무명 의사가 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요구하기 전입니까? 이건 돈에 관한 게 아니다. 김철수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항상 돈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 그럼 이걸 해결하세요. 김민준은 요구했습니다. 그를 매수하세요. 입을 다물게 하세요. 무슨 일이든 하세요. 하지만 끝내세요. 최열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걸 고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매수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끝내지 않을 거야. 그럼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준은 딱딱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박민우는 동료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토크쇼, 오랜만에 연락 온 친척들이 그들의 관계를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박민우 박사님, 병원 행정관이 외쳤습니다. 밖에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박민우는 응급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안식처, 그의 목적,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곳. 이제 그곳은 서커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박상철. 이 전화를 받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박상철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이 날이 언제 올까 궁금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와라 아들아, 네가 모든 이야기를 알 때가 되었단다. 박민우가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병원을 나서는 동안 김철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취소해, 그는 말했습니다. 이사회 회의, 합병 협상, 모든 것.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재정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 회장님, 내 아들이 생명을 구할 거라면 적절한 자금과 장비로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철수 그룹의 재산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열수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김민준도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조사관이 방금 보낸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박민우 민우의 과거를 스크롤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여, 성인조차도. 아침 해가 서울 위로 떠오르며 김철수 가족, 옛 가족과 새로운 가족 모두에게 모든 것을 바꿀 날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박상철 의 작은 집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그대로였습니다. 삐걱거리는 현관 계단, 박민우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풍경 소리,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필체로 밀러라고 쓰여있는 오래된 우편함. 하지만 오늘 박민우가 익숙한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박상철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전히 택시 운전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반지는 그의 손가락에서 반짝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들아. 박상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었어. 주방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일요일 아침 식사와 식탁에서의 숙제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두 잔의 커피를 따랐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식을 봤어. 박상철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에나 다 나와 있어. 박민우는 커피 잔을 응시했습니다.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박상철은 금반지를 벗어 그들 사이에 있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보호하고 싶어 했단다. 진실을 아는 것이 너에게 상처만 줄 거라고 말했지. 보호하다니요? 박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제 친아버지가 김철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요? 아니, 박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친아버지가 떠났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이 그를 머물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박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궁금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볼 때마다, TV에서 위대한 김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게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상철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박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네 어머니와 결혼한 날 나는 네 아버지가 되었단다. 피나 DNA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겠니? 그건 내가 한 선택 중 가장 쉬운 선택이었단다. 한편 도시 건너편에서 김민준은 그의 사무실에 앉아 조사관이 찾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귀한 의사 형제에게는 과거가 있군요.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선일보, 초순일보의 나주희 기자를 불러주세요. 그녀가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박상철은 옷장 윗칸에서 오래된 신발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보관했단다. 그는 부엌 테이블에 그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신문 기사, 모든 사진, 언젠가 너도 알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지. 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 자르기, 오래된 사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필체로 그의 이름이 쓰여진 봉인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날 그 편지를 썼단다. 박상철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지. 박민우는 봉투를 들고 병원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날을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평온했는지, 어떻게 항상 친절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마음속에 쓴맛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는지. 그가 편지를 열기 시작하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의 윤지혜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뉴스를 켜세요. 지금 박상철, 박상철은 작은 부엌 TV를 켰습니다. 조선일보, 초순일보의 세련된 기자인 나주희가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소식통들은 억만장자 김철수의 최근에 발견된 아들인 박민우 박민우 박사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박민우 박민우 박사는 환자 사망과 관련된 논란이 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박민우 박민우는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은 기밀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저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박상철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민준, 그는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복 형제가 방역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의대생이었던 박민우 박사의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기각되었지만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박민우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행정관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박상철 상철은 조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하지만 병원에서 온 전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휴대전화에 쇄도했고 옛 동창들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소셜미디어는 추측으로 폭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김철수는 같은 뉴스 보도를 지켜보며 분노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감히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그렇지? 제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방역했습니다. 이 사칭범이 어디선가 나타나 우리가 만들어온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칭범이 아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 동생이다.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낼 때쯤이면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김철수는 전화를 내려놓고 변호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그 오래된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그리고 누가 그것을 유출했는지 알아내세요. 그들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밖에서 기자들은 잘못 행위의 흔적을 찾아 전 환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터무니없는 이론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부엌에서 박민우 박민우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민우야,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너는 마침내 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를 또는 나를 판단하기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박민우 민우가 읽자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상철은 걱정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그녀가 뭐라고 했니? 박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그는 편지를 박상철에게 건넸고 박상철은 천천히 읽었고 그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박상철은 목소리가 쉰 차에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 그의 사무실에서 김철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고 새로 발견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모든 권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서류, 더 많은 비밀, 원하지 않는 형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의 편지에는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덤까지 가져갔던 비밀이 마침내 그녀의 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김철수, 가문의 유산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려고 했고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상철이 손에서 편지가 떨렸습니다. 이수진의 마지막 고백을 읽으며
내 사랑하는 민우야, 네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김철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다. 김철수는 단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했다. 그가 강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우리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너에 대해 아직 몰랐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아버지인 김호준이 나를 만나러 왔다. 김호준은 김철수가 그의 옛 회사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최월수가 나와 함께 남으면 김호준은 그의 아들이 감옥에 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김철수를 밀어내고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김호준은 증거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나는 너희 둘 김철수와 너, 나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했다. 나는 김철수의 마음을 찢어놓아 그를 구했다. 그리고 나서 김호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도 조사도 없었다. 그는 단지 그의 아들이 가족 사업에 집중하기를 바랐고 인천 출신의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정신이 산만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김철수가 이미 강남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새로운 삶을 망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비밀을 지켰고 네가 마땅히 받을 아버지가 된 박상철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하지만 김호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감시하게 하고 내가 김철수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가 매달 보낸 돈, 내가 박상철에게 부모님의 생명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 돈, 그것은 김호준의 침묵을 사는 방식이었다. 김호준은 15년 전에 죽었고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 이제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는 두 아버지에 대한 진실, 떠나도록 속임을 당한 아버지와 머물기로 선택한 아버지에 대해 알 자격이 있다.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엄마 박상철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알았어야 했다. 박민우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누군가 박상철의 주소를 유출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박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김철수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준이 진정한 악당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창가에서 그와 합류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무엇보다 사랑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은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김민준이 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김철수 그룹 본사 김철수 그룹 헤드쿼터스에서 김철수는 아버지의 옛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김호준의 초상화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덤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선영, 그의 비서는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준이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김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친아들 아버지의 옛 수법을 사용하고 있군. 더 있습니다. 박선영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서스마에 언론은 박민우 박사의 과거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지만 김민준의 역사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법 도박으로 유명한 사립클럽에서 그가 있는 사진을 유출했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유출한 게 아니다. 김철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박선영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의 도박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충분히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김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위해 일했습니까?
박선영, 팍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오면 당신에게 주라고 그가 부탁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김호준, 호준이의 대담한 필체는 틀림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아버지의 편지를 읽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준비해 그는 박선영, 팍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인천에 가야 해 지금. 하지만 김민준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박상철, 팍상철의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형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크게 발표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민우, 팍민우는 현관문을 열었고 박상철, 팍상철은 그의 옆에 보호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김민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10년 전 당신의 치료를 받던 환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그 편지를 쓴 진짜 이유를 이야기할까요? 박민우, 팍민우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준은 오래된 서류의 사진을 보여주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김호준의 개인 파일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에게서 멀리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원래 김씨 부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의사가 비틀거리자 팍상철은 박민우, 팍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민우, 팍민우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미소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랬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할머니의 개인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가문에 대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열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차가 집 앞에서 끽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지나갔고 김호준의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멈춰! 그는 김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진실 전체를 모른다. 하지만 김민준은 단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번만큼은 제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기자들은 조용해졌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김철수 가족의 드라마는 인천의 조용한 거리에서 끓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김민준은 단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번만큼은 제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기자들은 조용해졌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김철수 가족의 드라마는 인천의 조용한 거리에서 끓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편지, 이수진, 리수진 여사가 태워버리라고 약속하게 했던 편지 한 통.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밀은 파괴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이 현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손에 든 개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고 있자 기자들의 무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든 한마디 더 하기 전에 박상철, 이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러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말했습니다. 리수진 여사가 돌아가시던 날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랭포드 가문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박상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은주 여사, 당신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진, 리수진 여사가 죽도록 도왔던 여자 말입니다. 최열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박상철은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수진, 리수진 여사는 김은주 여사의 간병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은주 여사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 여사는 랭포드 제국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자만에 찬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까요?
박상철, 박상철, 김철수, 김철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호준, 김호준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유언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철수, 김철수는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를 따라온 박선영, 박선영이 그의 팔을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아버지, 박민우, 박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죠? 박상철, 박상철은 봉투에 봉인을 뜯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프랭크에게 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신을 알기에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진실을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김은주, 김은주, 여사의 마지막 날을 돌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김호준, 김호준 씨가 저녁채 무언가를 몰래 넣어 그녀를 천천히 독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젊고 무서웠고 그는 제가 조용히 하도록 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간호학교에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은주, 김은주, 여사는 김호준, 김호준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랭포드 재산이 부동산과 현명한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는 자신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사기, 돈 세탁, 그리고 더 나쁜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김철수, 김철수 씨를 만났을 때 제가 김호준, 김호준 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했습니다. 김철수, 김철수 씨가 저희를 소개했을 때 김호준, 김호준 씨는 가족 저녁 식사에서 저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김철수, 김철수 씨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김은주, 김은주 여사의 죽음에 제가 가담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김철수, 김철수 씨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호준, 김호준 씨가 거짓말의 그물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김은주, 김은주 여사는 제 환자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모였습니다. 신분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친척 관계가 끊긴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김호준, 김호준 씨는 아내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또는 그의 여동생에게 딸, 젖가 있다는 것을 결코 몰랐습니다. 즉, 내 사랑하는 박민우, 파크민우, 야, 당신은 혈연과 출생 모두 랭포드 가문입니다. 당신은 김호준, 김호준 씨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훔치려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김은주, 김은주 여사의 진짜 유언장은 신한은행, 신한뱅크의 안전 금고에 있습니다. 2747번. 열쇠는 아버지의 오래된 택시 미터, 당신이 차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그 유언장은 김호준, 김호준 씨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어머니를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저를 랭포드 재산의 절반에 대한 정당한 상속인으로 지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 거짓말과 배신의 유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 그는 모든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요, 프랭크. 그리고 모든 비밀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이수진, 리수진. 드림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카메라는 번개처럼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랭포드 가족은 얼어붙었습니다. 김철수, 김철수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고 아버지의 편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사촌이었어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른 채 제 사촌과 사랑에 빠졌어요. 김민준, 김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사실이에요. 박선영, 박선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호준, 김호준 씨는 모든 것에 대한 서류를 보관했습니다. 김은주, 김은주, 여사의 진짜 가계도를 포함해서요. 저는 그의 죽음 이후로 그 서류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왜죠? 김민준, 김민준이 요구했습니다. 왜 그런 비밀을 보호하겠어요?
박선영, 박선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은주, 여사가 제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가족, 그녀의 모든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박민우, 박민우는 박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나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이 당신에게 짐이 되고 당신을 바꿀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했지 랭포드 가문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보살핌 아래 돌아가신 환자, 그는 박민우, 파크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이 폭로한 환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박민우, 파크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젊었고 말기 암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존엄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맹세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근무 중일 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과다 복용을 시켰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김호준 씨였어요.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수진, 리수진 여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유산에 대한 위협을 파괴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왜죠?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죠? 왜냐하면 김철수가 아버지의 편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랭포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김은주 여사의 첫 번째 남편의 운전기사였는데 그녀를 유혹한 다음 남편을 죽였어요.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훔친 것처럼 랭포드라는 이름을 훔쳤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누군가가 커지고 있는 언론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박민우가 김철수, 그의 아버지이자 사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그의 아들들, 부유함 속에서 키웠지만 정서적으로 방치한 아들과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특권 없이 자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이 되고 싶은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김민준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얼굴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는 피로 물든 돈으로 세워졌어요. 김철수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랭포드 가족이 새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직하고 좋은 것을 만들 때입니다. 그는 박민우, 파크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병원, 당신이 하는 일, 그게야말로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경찰은 장벽을 만들어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현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3대가 마침내 진실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그의 손가락에 여전히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보며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사랑은 혈연보다 강했고 진실은 돈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고의 오래된 택시 미터 안에 랭포드 가문의 마지막 조각을 풀 열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차고 문을 열자 먼지가 오후 햇살에 춤을 추었습니다. 모퉁이에는 수년간의 기억과 비밀로 뒤덮인 오래된 택시 미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민우, 파크민우, 김민준은 박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뒷판은 쉽게 떨어져 나갔고 이수진, 리수진 여사가 쓴 대로 작은 열쇠가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뱅크, 박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741번 김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김철수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없어?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박선영이 밖에서 달려들어왔습니다. 언론이 모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상철, 파크상철의 손에 있는 열쇠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살인과 거짓말로 이루어졌어. 박민우, 파크민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박민우, 파크민우 박사님, 병원의 강유진 이 차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우, 파크민우 씨,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병원 이사회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보 때문에 당신을 정직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민우, 파크민우의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온 모든 것 안 돼. 김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호준 씨가 또 다른 세대를 파괴하게 두지 않겠어. 김민준, 이사회에 전화해.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죠?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야, 모든 것을. 언론이 그것을 더욱 왜곡하기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아니, 김채올수는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구할 거야. 박민우, 파크민우, 야, 내 병원에 가. 내 직장을 위해 싸워. 환자들이 너를 필요로 해. 그는 김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사회 회의에 나랑 같이 와. 네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가 됐어. 그리고 안전금고는요? 박상철, 이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처리할 거야. 지금은 출혈을 막아야 해. 그들이 차로 향할 때 김영희, 김영후이, 김민준이의 어머니이자 김철수의 전처가 달려왔습니다. 김철수 씨, 그녀가 외쳤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언론에서는 그것을 랭포드 가문의 저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친구들이 저녁 초대를 취소하고 있어요. 김민준의 약혼녀 가족은 약혼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철수는 그녀의 값비싼 옷, 완벽한 화장, 조심스럽게 관리된 이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하게 보였는지. 좋아요. 그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김영희, 김영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이요.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에서 박민우, 파크민우가 도착했을 때 이사회는 이미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나주희는 직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둘러 앞서갔습니다. 박민우, 파크민우 박사님, 진료과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지만 그는 회의실 창문 밖에 모인 간호사, 의사, 환자들의 무리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박민우, 파크민우 박사님 편입니다. 와 우리 의사를 구하십시오라는 손으로 만든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주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한편 김철수 그룹 본사, 김철수 그룹 헤드쿼터스에서 김철수와 김민준은 이사회와 마주했습니다. 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화난 중얼거림과 비난하는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랭포드 씨, 이사회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철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김철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김호준 씨의 범죄, 김은주 여사의 살인, 수년간의 부패와 은폐, 각각의 폭로가 있을 때마다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김철수는 말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묻어두고 거짓말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누군가 항의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김민준이 놀랍게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면 한 번쯤 정직함을 존중할지도 모릅니다. 김철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박민우, 파크민우는 이사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환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진짜 아버지, 그를 파괴하려고 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가족이 끼친 모든 해악을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사임을 원하신다면 제 사임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제 환자들은 그 이유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진료과장은 여전히 밖에 모여있는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우, 파크민우. 박사님, 이 병원은 환자를 우선시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진실과 성실함을 위해 싸우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족을 재건하는 동안 병원의 명성을 재건하는 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시 건너편에서 박상철, 박상철은 신한은행, 신한뱅크로 차를 몰았습니다. 안전금고 열쇠가 그의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영, 박선영이 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김은주, 김은주 여사는 제가 여기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요. 은행 매니저는 그들을 금고로 안내했습니다. 25247번은 15년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김은주, 김은주 여사의 진짜 유언장이 있었지만 일기, 사진, 편지도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에 대한 증거였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랑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박상철, 박상철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던 이수진, 리수진, 여사가 우아한 나이 많은 여성 김은주, 김은주, 여사여야 할 여성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철수, 김철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당신이 찾은 것은 얼마나 더 나쁩니까? 박상철, 박상철은 그의 앞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더 좋습니다. 김은주, 김은주, 여사는 모든 사람, 당신 김민준, 김민준, 심지어 박민우, 박민우까지를 위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김철수 씨.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을 남겼습니다. 어떻게요? 그녀는 회사의 절반을 이수진, 리수진, 여사의 가게에, 즉 박민우, 박민우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선 신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의학연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김철수, 김철수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랭포드 재산이 처음부터 사용되었어야 할 방식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김호준, 김호준 씨의 범죄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녀가 여동생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언젠가 진실이 김호준, 김호준 씨가 깨뜨린 것을 치유하기를 바랐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김민준의 회사 지분은요? 그것에 대한 지시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김철수 씨, 당신이 이것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서울 위로 질 무렵 랭포드 가문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 채널에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스캔들이나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거짓말을 뚫고 나온 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에서 박민우, 파크민우는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말입니다. 김철수 그룹 본사 김철수 그룹 헤드쿼터스에서 김철수와 김민준은 그들의 회사를 영원히 바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행 금고에서 박상철과 박선영은 미래를 보고 속죄의 길을 남긴 한 여자의 말을 읽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가족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용감하다면 말입니다. 진실은 그들에게 편안한 거짓말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더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가져야 했던 가족이 될 기회를 말입니다. 김철수 그룹 본사, 김철수 그룹 헤드쿼터스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상철, 박상철이 김은주, 김은주 여사의 편지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김철수, 김민준,
박민우, 박민우가 함께 앉아 있었고 박선영, 박선영은 언론을 맡기 위해 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박상철, 박상철 이 봉투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각각 김은주, 김은주 여사의 우아한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김철수가 자신의 편지를 먼저 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김철수, 김철수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김호준, 김호준 당신의 유산,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말입니다. 김호준, 김호준의 독이 효과를 발휘할 때조차도 나는 당신이 결단력과 추진력 있는 남자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김호준, 김호준은 돈과 권력에 대한 그의 가르침으로 그 추진력을 타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선한 채로 남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수진, 리수진 여사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모른 채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김호준, 김호준 이 그녀를 멀리하게 했을 때 그렇게 아팠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만들어진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세운 회사, 김호준, 김호준의 더러운 돈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두 아들 모두 당신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김호준, 김호준의 탐욕과 조종의 방식이 아니라 김호준, 김호준의 영향력이 자리 잡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서 보았던 진실과 성실함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김철수, 김철수 씨. 이수진, 리수진 여사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새로운 유산을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어머니 드림. 김철수, 김철수는 눈물을 닦았고 김민준, 김민준은 그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김민준, 김민준에게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나는 이수진, 리수진 여사의 보고서를 통해 당신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녀는 나에게 가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이의 김철수, 김철수와 매우 흡사합니다.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지만 김호준, 김호준의 그림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은 권력과 통제에 관한 것이라고 당신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랭포드 재산은 은행 계좌나 회사 주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을 행할 기회에 있습니다. 당신의 형 박민우, 박민우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절반은 두 형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선, 신탁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 것입니다. 김민준, 김민준 씨.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박민우, 팍. 민우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절반은 두 형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선 신탁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 것입니다. 김민준, 김민준 씨.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훌륭한 사람다운 모습에 걸맞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호준, 김호준 씨가 당신 아버지에게 주지 못했던 선택권을 이제 당신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하세요. 희망과 사랑을 담아 할머니 엘리자베스 드림 김민준은 편지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박민우 박민우는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자 민우야,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만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단다. 내 어머니는 내 여동생의 딸이었고 그를 통해 너는 2번이나 내 손자가 되었지. 혈연으로 1번, 그리고 너의 아버지 철수, 김철수 씨를 통해 1번. 나는 멀리서 네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단다. 네가 의학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지. 너는 김철수, 김철수라는 이름이 언제나 의미해야 했던 것을 이루었단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그들에 대한 지배가 아닌 말이야. 내 이름으로 만든 신탁 기금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병원을 건설하고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호준, 김호준 씨가
막으려 했던 변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네 아버지와 형이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줘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네, 어머니는 너를 김철수 가문의 거짓된 유산으로부터 지켜주었단다. 이제 너는 진실과 치유라는 새로운 김철수, 가문의 유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단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할머니 엘리자베스 드림 회의실 밖에서는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유언과 회사의 변혁 소식이 이미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주가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윤지혜가 박선영의 항의를 무시하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우 씨,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누구죠? 박민우, 파크민우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그 환자의 가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 환자를 살리려고 애썼는지, 끝까지 함께 있었는지 모두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민우 씨를 옹호하고 있어요.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함께 갈게. 이사회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 해. 나도 갈게. 김민준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형처럼 행동할 때야.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김영희 영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나갔어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자선 행사는 혼란스럽고 서울 골프 앤 컨트리 클럽은 우리 회원 자격을 박탈하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회적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좋아요. 김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김영후이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 엘리자베스는 옳았어요. 변화의 때가 온 거예요. 김철수는 안전금고에서 서류 더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회사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김영후이가 항의했습니다. 옛날 회사는 아니겠죠. 최열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박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를 말이죠. 박선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론이 메인 로비에 모여 있어요. 성명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최열수는 두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준비됐어? 파크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김민준은 넥타이를 고쳐 매었습니다. 할머니 엘리자베스를 위해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갈 때 박상철은 금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철수 씨, 수진 씨가 이걸 돌려받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요. 김철수는 반지를 받았다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박민우에게 건넸습니다. 갖고 있어.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때 끼도록 해. 새로운 김철수, 가문의 유산의 상징이 되도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김철수 가문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선영은 단지 어머니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였던 여인의 이름으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가문에 가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가지가 있었고 그것의 밝혀짐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철수 그룹의 메인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김철수가 연단에 올라섰고 그의 두 아들이 양쪽에서 그를 옆에서 지지했습니다. 수대에 걸쳐 김철수가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은 권력,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박선영은 자신의 사무실로 슬며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나의 선영아,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오랫동안 김철수 가문을 지켜보며 나의 비밀을 간직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거야. 너는 단지 내가 신뢰하는 친구의 딸이 아니야. 너는 내 아이란다. 호준 씨 이전, 거짓말 이전에. 나는 우리 가문의 정원사였던 초이 영수와 짧은 사랑을 나누었다. 내가 임신했음을 알게 되자 부모님은 나를 멀리 보냈다. 그들은 내가 유럽에 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너는 개인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나에게 너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켜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네가 자란 후 나는 네가 남편의 조수가 되도록 했다. 호준 씨는 자신의 의붓딸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너는 내 영리한 딸아, 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제 때가 왔다. 김철수 가문의 유산은 단지 민우와 민준의 것이 아니야. 너의 것이기도 하다. 너는 내 첫째 딸이므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를 아는 내가 보기에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정의를 원한다. 너는 진실을 원한다. 너는 가족을 원한다. 이 진실을 현명하게 사용해라. 내 딸아, 내 형제들을 도와라. 그래, 철수는 내 형제이고 그러므로 그의 아들들은 내 조카들이다. 우리 모두가 한 희생에 걸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내 모든 사랑을 담아 내 어머니 엘리자베스 드림. 박선영은 로비 스피커를 통해 김철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철수 그룹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의 절반은 의료 및 의학 연구에 전념하는 자선 신탁을 구성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가족 경영에 남아있겠지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김영후이는 분노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걸었습니다. 다른 서류도 공개해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모두 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김영후이가 사용하려고 할 모든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후이 자신의 비밀을 기록한 엘리자베스의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호준 씨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그녀가 기여한 역할을 포함하여 말이죠. 이제 김영후이는 언론의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연단으로 돌아와 김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평생 김철수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민우가 다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는 이름이나 재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가 승인할까요? 자선 신탁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김철수가 대답하기 전에 박선영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를 방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김은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박선영이 계속했습니다. 김철수 가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편지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김의 딸입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철수 씨의 이복동생입니다. 민우와 민준의 이모입니다. 방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영후이는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기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저 박선영, 파크선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었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박선영, 파크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가 기다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보기를 원했습니다. 김민준과 박민우, 박민우가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모요? 박민우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 후에 그건 사실 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적어도 이 가족의 비밀은 좋은 의도로 나왔어요. 김철수는 박선영, 파크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한다.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자매야, 방. 뒤편에서 박상철, 파크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이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김영희, 영후이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가 무력화되고 그녀의 사회적 세계가 폐허가 된 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연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진실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선영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유언에 대한 마지막 수정안이었습니다. 자선 신탁은 우리 모두가 관리할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모든 가족이요. 밖에서는 해가 김철수, 제국의 위에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탐욕이 아니라 진실과 연민으로 만들어진 무언가가 말이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엘리자베스와 수진 씨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파크선영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김영희, 김영후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새롭게 단열된 이 가족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김영희, 김영후이에게 보낸 편지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박선영, 파크선영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편지를 열 때 주위에 모였고 그들은 기자회견으로 지쳐 있었지만 이 마지막 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박선영, 선영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김철수, 가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요. 김철수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희, 김영후이는 항상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통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선영, 파크선영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네가 민준이를 호준 씨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호준 씨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돕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영희야. 나는 네가 호준 씨가 내 여동생 수진 씨와 민우의 할머니를 죽인 날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네가 거기에 있었다. 네가 증거를 숨기는 것을 도왔다. 그렇게 해서 너는 가족에서 네 자리를 확보했다. 철수 씨의 사랑이 아니라 호준 씨의 감사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준 씨가 결코 몰랐던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김철수, 가문의 부패를 폭로하려고 했던 사람. 이제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택은 내 것이다. 영희야. 이 가족의 변화와 싸우면 내 범죄가 폭로될 것이다. 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아하게 물러나면 내 비밀은 이 편지와 함께 죽을 것이다. 현명하게 선택해라. 엘리자베스 드림. 김영희, 김영후이는 현관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들어온 컷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김영희, 김영후이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박선영, 파크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FBI의 백색 칼라 범죄 부서에 의해 가족에 심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생활 방식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의보다 부를 선택했습니다. 김민준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거였어요? 김영희, 김영후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후 파티, 권력, 존경, 저는 제가 내부에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에게 호준 씨처럼 되는 법을 가르치면서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희, 김영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 모두가 살았던 거짓말의 세상을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김영희, 김영후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부서지고 늙어 보였습니다. 박민우, 박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요, 우리는 치유합니다. 우리 모두, 저도요? 김영희, 김영후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당신이요. 박민우, 박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치유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박선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당신을 위해서도 장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영희 씨. 자선 신탁에서의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기술을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김영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유명했던 연극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엘리자베스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엘리자베스 김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가족의 자선 신탁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박상철은 박민우, 박민우가 리본을 자를 때 자랑스럽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김민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의 디자이너 의상 대신 단순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것을 조율했지만 이제 그녀는 김철수 가문의 일원으로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김영후이는 간호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진짜 일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박민우, 박민우의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병동의 환영을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과거는 변화될 수 있지만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인천에 있는 박상철의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한 달 전 모든 것이 바뀐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자도 없고 폭로도 없고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족뿐이었습니다. 김철수, 재열수는 잔을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수진 씨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직면하도록 충분히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박상철 씨에게, 박민우, 박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신념을 지켜주신 분에게, 박선영 씨에게,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봐 주신 분에게, 김영희, 김영후이 씨에게, 박선영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습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에게, 김영희, 김영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에게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박상철은 자신의 택시 기사 배지를 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3일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완전히 은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진 씨는 사랑은 원처럼 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김철수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 그의 누이, 그의 전처, 그의 아이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키운 남자를 말이죠. 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밖에서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 속 어딘가에는 김철수 그룹의 빌딩이 있었고 그 간판은 이제 김철수 의료 및 치유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딘가에는 호준, 김호준 씨의 옛 사업 파트너들이 있었고 그들의 부패한 거래가 드러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을 버린 사교계 친구들, 항의하며 사임한 이사회 구성원들, 이 변화를 이해할 수 없는 특권과 권력의 옛 수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작은 집에서 삐걱거리는 계단과 한때 수진 씨에게 속했던 풍경 소리가 있는 곳에서 진정한 가족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민우 파크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응급실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김민주는 즉시 그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희, 김영후이는 돕기 위해 따라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이미 태블릿으로 병원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들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자베스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나 회사, 심지어 진실도 아니고 모든 거짓말을 극복한 사랑이었습니다. 박상철은 그의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긴 여정이 당신을 시작한 곳으로 바로 데려다 주지만 그곳에 항상 있었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으로 말이죠. 박민우, 파크민우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박상철을 끌어안을 때 빛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시작한 그 반지, 잃어버린 아버지를 아들에게 데려오고 깨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비밀을 밝히게 한 그 반지가 말이죠. 밖에서 풍경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만약 당신이 주에 깊게 들었다면 저녁 바람 속에서 수진 씨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의 원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아버지를 찾았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신념을 지켰고 그녀의 가족은 진실을 찾았습니다. 택시와 타운카가 함께 떠났고 다음 세대의 김철수 가문을 그들의 새로운 운명으로 데려갔습니다. 부패한 제국의 주인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모든 것 중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끝.